자, 접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반도체, 뭐 이렇게 CPU를 포함해서 또는 하드 디스크 또는 뭐 반도체 또는 마더보드, 그래픽 카드, 그래픽 보드, 기타의 모든 기판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진이다, 동영상이다 그러면 그거를 뭐 수만 개의 파일로 쪼갠다든지 작게 100만 개도 쪼갤 수 있어요. 작은 단위로 쪼개 가지고 그렇죠. 정보 통로를 하나가 아니라 많은 정보 통로를 사용해 가지고 정보 이게 통신 통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용해 가지고 저장을 한 군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저장을 하는데 한 군데서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정보 처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PU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보 저장에 있어서는 뭐 하드 디스크나 그다음에 그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좀 뭐 그 모든 메모리 반도체나 모든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기판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그래픽 보드, 마더보드 이런 데서도 모든 형태의 기판에서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파일들을 이론적으로 수만 개나 수십만 개, 100만 개까지도 쪼갤 수 있어요. 원리만 알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반도체나 저장 장치, CPU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그래픽 카드, 그래픽 보드와 마더보드 같은 모든 기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정보 처리를 작은 단위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만 개로 쪼개면 정보 단위가 작아지죠. 그러면 발열 문제에서도 유리해요. 여기서 그 정보 통로를 다 통로를 만듭니다. 정보 입출력 통로인데 이거 광통신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잘게 쪼개면 그만큼 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열이 열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정보를 저장하거나 한 군데서만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면 그렇죠. 거기 데이터가 많이 거기 쌓이는 그 일 처리가 많이 쌓이고 늦어지죠. 딜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속도, 처리 속도도 늦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통신 그 통로입니다. 정보 통신 뭐 도로라가 되겠습니다. 광섬유선으로 해서 숫자를 많이 이것을 한 군데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4분의 1로 쪼갰다 그럽시다. 그럼 이 안에도 작은 단위로 또 쪼갤 수 있겠죠. 이 안에도 작은 단위로 쪼개고 또 이 안에도 작은 단위로 이 안도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겠죠. 거기다 각각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정보 도로를. 그러면 처리 속도가 만약 이론적으로 이 한 군데다가 원래는 기존의 방식은 이 한 군데다가 모든 정보를 꾸겨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 방식은 모든 정보를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문서 파일이나 뭐 몇만 개 단위로 이렇게 작은 파일로 이게 뭐 수천 개, 실제로는 뭐 수천 개 될 수도 있고 수백 개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정신대로 수십 개로 쪼개 가지고 작은 용량은 정보가 용량이 작다면 수십 개 단위로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이제 부를 때도 여러 군데서 그냥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 방식이에요.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은 그러니까 그 분산해서 한다는 거죠. 분산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정보 도로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이거하고도 속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정보 도로를 광통신 뭐 선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뭐 구리에선도 상관없어요. 구리에 상관없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뒤편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 이쪽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저장, 이쪽에 사방대 저장하면 속도가 빨리 처리되죠. 또는 이쪽에다 정보 처리다, 저장이 아니라 정보 처리다 그러면 CPU 같은 뭐 이렇게 정보 처리 방식이다 그러면 이것도 뭐 그래픽 카드, 마더보드, 하드 디스크, 일반 반도체 모든 기판이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령 컴퓨터 같은 부분, TV나 이런 가전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정보 처리하는 이런 방법에서 이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재기술부대입니다. 정보를 저장할 때도 여러 군데 저장, 정보를 처리할 때도 여러 군데 분산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나중에 합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서 처리를 빨리 하는 이런 그럼 발열 문제도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딜레이 속도가 없어지는 거, 딜레이 되는 문제가 없어져서 발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제품에 뭐 TV, 그다음에 A사 레이더에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방식은 제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 수천조 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것을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또 상공 하늘 위로 또 땅 밑으로 가로 세로로 쪼개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인공위성이 있는 우주까지도 가능하고 달이나 화성도 가능해요. 뭐 하늘에다 줄 긋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좌표를 따라서 모든 군사무기에서는 앞으로 이게 쓰일 거라고 생각. GPS를 대신해서 자체적으로 뭐 GPS에서 위성 신호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계산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또 상대방 전투기다 그러면 제 방식대로 여러 군데 전파를 쏴가지고 동서남북 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봐가지고 쏴가지고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을 또 예상되는 지점, 예측 지점을 계산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했더니 YTN에서 또 이것을 보도를 해가지고 무슨 라이다 업체인가? 자율주행 차량이 또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라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라이더 업체하고 또 무슨 솔리 뭐던데 솔리드인가 뭐 그런데 신생 스타트 업체 이런 데서 이 방식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 전투기 뭐 드론 그다음에 모든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도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상대방을 이렇게 정확히 예측 지점을 좌표 방식으로 하면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냥 그냥 약간 대충 이렇게 쏘는 것보다 좌표 방식으로 하면 정확한 예측 지점을 컴퓨터로 계산하면 정확히 알고 요격도 쉽고요. 인공위성도 움직일 속도와 예상 방향, 그럼 요격도 쉽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쏴가지고 예측 지점을 정확히 알게 되는. 그다음 나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A 좌표에서 B 좌표로, B 좌표에 C 좌표로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좌표 방식으로 안에가 이제 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정확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좌표 방식으로 그럼 이제 이동 통로로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건너서 이쪽으로 가거나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보 도로도 기존 지금 뭐 이렇게 그냥 한 선 한 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제 방식은 좌표 방식으로 해서 사다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다리 타기 식으로도 이 좌표에서 이 도로 탔다 저 도로 탔다 정보 통로 정보 도로죠. 이 도로 탔다 이런 방식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구리예선 같은 데서도 가능하고 너무 좀 그렇죠. 이게 좀 설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정보 도로가 있어서 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네.